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중간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침공 하나, 베센트 경제 제재 무력하다, 아르헨티나 소고기 사태, 미국 민심을 강타했습니다. 미쳐가는 독일,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캐나다를 침공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사우스파크 만화에 이제 캐나다 만화죠. 미국이 캐나다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전쟁을 한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게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미국이 점령을 할 거다,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빅서지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한 일주일이면은 이 온타리오 주를 포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타와 여기가 수도죠. 그래서 이제 항복을 받아낸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캐나다를 침공한다. 글쎄요,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점점 더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자, 지금 이 캐나다와 이제 미국 사이에 전쟁이 난다. 게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캐나다군은 이 토론토와 이제 퀘벡 이쪽에 이제 쫙 퍼져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얇게 스트레치 되어 있죠. 어차피 사람들이 이쪽에 국경선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위에는 황무지입니다. 그냥 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온타리오 주만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내면 됩니다. 토론토 여기 있고 오타와가 이쯤인가요? 그런데 이 캐나다군이 퀘벡 쪽에 이렇게 좀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서양 러시아 놈들이 소련이 쳐들어온다, 이런 데 대비했겠죠. 그래서 이 퀘벡과 토론토 사이에 병참망, 그리고 군 수송로, 여기만 폭격을 해서 마비시키면은 온타리오를 포위하면은 일주일 만에 넘어온다. 군사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국가 사이즈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밴쿠버 밑에 이제 벨링햄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밴쿠버를 장악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좀 우스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스개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요구한 거,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사실상 이 항복하고 완전히 종노릇을 해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캐나다에 믿기 힘든 이런 요구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캐나다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국가 인프라입니다. 통신, 항만, 발전소, 전력망, 철도,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비토권을 가진다. 즉, 캐나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캐나다는 완전히 이제 종나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민지죠. 자, 그리고 이제 자원에 관련돼서 미국이 당연히 1차적인 개발권을 가진다. 이건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멕시코나 이런데 미국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회사가 광물, 이쪽 광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가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광산업체, 캐나다 광산업체 이렇게 컨소시엄을 맺어서 멕시코나 볼리비아 이런 데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우선권을 달라. 이게 미국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호르몬이나 GMO 같은 거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데 캐나다는 거기서 이제 조금 이 자유롭게 이제 인간을 위해서 환경 보호 이런 거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이 GMO 같은 거 좀 제약이 있는데 이런 거 다 풀어. 무조건 이제 미국이 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가지 요구 조건. 사실상 캐나다는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이 미국이 가서 이제 캐나다 자원에 대해서 1차적인 접근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탈을 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산 호르몬으로 이제 젖소를 키워서 이렇게 우유를 생산하고 이제 캐나다 사람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노하겠죠. 노하게 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펜타곤 관계자는 야구 한 일주일 정도면 정리할 텐데, 이 캐나다는 군대도 없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란 나라, 이 과거에 이제 자주인 TV죠. 신항식 교수님이 이 캐나다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방송 한번 한 2년 전 방송 같은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캐나다란 나라가 비밀 국가다. 이 캐나다는 이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물론 영연방으로 이제 국가 원수는 당연히 이제 영국 여왕입니다. 황실이죠.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범유러피안. 자, 이 유럽에 왕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뿌리를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합스부르크, 부르봉, 그거 다 추적하면 사실 로마노프 왕조도 그렇습니다. 자, 영국 여왕이랑 사촌입니다. 전부 이렇게 그 왕실은 좀 이제 어떤 한 집단에서 다 나와서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영국인이 와서 러시아의 왕이 되고 뭐 그런 거죠. 황당합니다만 그게 유럽의 왕실입니다. 그래서 유럽 내 어떤 과거부터 딥스테이트 뿌리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영연방으로 뻗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남아공도 이게 포함됩니다. 물론 식민지 국가도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만 어떤 소수의 이제 앵글로색슨 이들 유럽의 이제 범유러피안 왕조들 탑 엘리트입니다. 이들이 일종의 사적 소유물로 만든 나라가 캐나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한식 교수님도 이야기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음모론은 광범위하게 돌고 있죠. 자, 사적 소유물로 이 엄청나게 덩치 큰 나라 캐나다, 이제 호주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유사시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운명은 캐나다를 침공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캐나다가 만약에 이제 뭐 소련 놈들이 쳐들어온다, 중국 놈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가서 캐나다를 보호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왜냐하면은 범유러피안 딥스테이트의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뭐 이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황당한 요구 조건을 캐나다에 내걸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언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이란전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내가 아직 힘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쇼가 아닌가. 뭐 음모론도 있을, 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사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즉 이 범유러피안 어떤 딥스테이트, 크로스 아틀란틱이죠. 이들이 캐나다를 사적 소유물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실제 이제 캐나다를 침공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신의 어떤 지금 공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자, 지금 이 요구 조건들 참 뭐 믿기 힘들죠. 물론 미국은 이런 요구 조건을 뭐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쿠바든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문제 이것도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제대로 이제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거기에 미국이 지상군을 보낼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지난 한 2년 동안 벌어진 일이 그냥 큰 어떤 광대극이 아니었냐. 그리고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 막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간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인프라에 대한 이 비토권, 이것은 그 국가가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국가 인프라, 항만, 철도, 통신, 전력 발전소 여기에 비토권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싫어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할 수 없다. 이건 뭐 완전히 식민지죠. 자, 미국이 캐나다를 그렇게 만들 것인가? 글쎄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이 트럼프가 한번 이제 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펜타곤 관계자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제 이 앵커가, 이 폭스 TV 앵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에 군대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이긴다. 물론 이렇게 이제 빅서지가 옛날에 분석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위에 이제 팔리스 텐서, 이 친구는 미국인입니다. 이 군 출신인데, 자, 이것이 이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걸프전쟁 이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들어가면은 며칠 만에 끝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이 팔리스 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베센트, 뭐 이란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경제 제재를 발동했다. 막 이렇게 이제 크게 호기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미 과거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오바마 때 했다가 협상의 툴로 이제 이용을 했죠. 그래서 협상을 해서 JCPOA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 이제 1기입니다. 2018년, 2019년 이란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계속 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교육을 하는 국가들이 거부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센트의 이 이야기, 이것도 결국 허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그리고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핵을 썼습니다. 6개월 넘게 똑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란 다 부셔졌다, 군사공장 100% 파괴했다, 핵 프로그램 이미 다 매장했다. 다 헛소리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다고 또 이렇게 하는가. 웃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그리스 재무장관 야니스 바로파키스 이 양반도 이제 나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자체가 이미 공황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무기력한 무의미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이런 선전전 심리전을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 워싱턴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고 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장관 베센트가 여러 가지 이제 툴을 이용해서 금리를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리겠다, 국채 가격을 올리겠다 이 뜻이죠. 그런데 시장은 거기에 이제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이 국채 금리는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러다가 위로 이제 팡 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윌 슈라이버도 이 스콧 베센트의 이 이야기를 보고 이제 이 백악관에서 가장 큰 멍청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헤그세스랑 베센트가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은 5,000년 동안 주변 국가들, 이제 이웃들과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대량의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 경제를 봉쇄한다, 이것은 애초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도 자,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반복되는 영화 재방송에 불과하다. 매번 했던 것을 또 할 뿐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란은 미국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이란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자, 이란을 존중하고 진실성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존중으로 응답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또 이제 반복했습니다.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경제적인 피해가 이제 미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군사력으로 반격하겠다. 이렇게 이란의 이제 최고 집행부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또 이제 이란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거강권인데 파키스탄이란 국가는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의 괴뢰 국가로서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기능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란에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이외의 국가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은 이제 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비밀리에 이제 이란에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콧방귀를 끼는 거죠. 이란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협상을 하니까 당신들은 진정성 있게 협상의 자리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뒷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우디와 터키 그리고 파키스탄이 모여서 메카 방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대이란 포위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란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키스탄이나 터키, 물론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이란과 전쟁은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리한 소모전이 되지만, 그러나 이란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란의 지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국과 다른 나라를 위해서 파키스탄을 파멸적으로, 그리고 이제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는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게 되고, 터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시리아 합병, 그리고 에게해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리스가 장악한 섬들을 다시 탈환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터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리군이 되어서 터키 군인들을 갈아넣는다. 저 위험한 이란에. 이건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거죠. 파키스탄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뒤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메카 방위 협정이 맺어졌는데 이것의 본질은 자, 이제 미국과 외세, 유럽을 배제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슬림끼리 모이자. 이는 umma,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단결, 그리고 공동의 방위를 하자. 이제 평화를 지키자는 거죠. 이 무슬림 세계에서. 그리고 메카 방위 협정에 이란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먼저 3개 나라, 터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이집트도 왔습니다만 이집트는 아직까지 좀 이제 간을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모였죠. 여기에 이란을 공식 초청하고 조만간에 이집트도 초청할 겁니다. 이 뜻은 더 이상 무슬림 국가는 싸우지 말자.
자, 중동 지역에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게 된다면 싸움을 유발할 요인을 밀어내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 있는 지금 걸프만 연안의 미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군의 철수를 가속화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헤그세스가 이제 여러 가지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거짓말했습니다. 뭐 사상자 규모를 축소하고 피해 상황을 정직하게 알리지 않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갑자기 부상자 전사자 숫자가 크게 늘었다. 미군 측입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제 이것을 공개한 거죠. 총 774명의 사상자가 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당장 교전이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 사상자가 늘어난 거죠. 그동안 숨겨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프만 연안의 이제 미군 기지 피해, 이것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 숨겨왔다. 이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이제 무모하고 어리석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은 중동에 해군 항구 4곳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항구 건설 비용은 40억, 8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지금 그 항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군 군사기지 14곳을 가지고 있었는데 2곳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파괴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이 1조 달러에 육박할 거다. 1,400조 원이죠. 원화로. 자, 이게 단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아직까지 펜타곤은 숨기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TV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좀 한심스러운 이야기죠. 자, 결혼을 하지 않는 35살의 이제 보좌관입니다. 나탈리 하퍼. 뭐 트럼프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나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퍼가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공화당이나 트럼프 진영 내 새로 조인을 해서 트럼프를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동안 트럼프를 보위하고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고 백악관에서 떠나고, 혹은 이제 범마가 진영에서 등을 돌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변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현실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내부에서 이 하프 여성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레터, 이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누가 흘린 겁니다. 이 내용은 좀 이제 부적절하죠. 지금 어떤 직업적인 프로페셔널한 관계여야 되는데, 뭐 당신은 나에게 뭐 전부라든가 이 내용 뭐 제가 좀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게 나오고 있다. 이것이 내부에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흔들리고 있다. 균열이 가고 있다. 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 그리고 그 패배 강도가 클 거다. 이런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소고기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 아르헨티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제가 이 2019년입니다. 2019년부터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죠. 도대체 왜 트럼프가 아르헨티나에 무려 한 470억 달러, 하나로는 지금 이제 환율로는 막 60, 70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을 빌려주는가? 당시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이런 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폴싱어는 과거의 아르헨티나 국채 이미 거의 파산 상태죠. 그래서 똥값에 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잔뜩 사들이고 소송전을 합니다. 이 소송전을 해서 당연히 미국 법원에서는 이제 액면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죠. 자,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지 않습니다. 뭐 그거 완전히 이제 옛날에 20년 전에 발행한 채권인데 그거 가지고 와서 지금 하냐, 이 말이 안 되죠. 헤어컷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470억 달러를 이제 아르헨티나에 빌려줍니다. 자, 황당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이 폴싱어가 들고 있는, 물론 뭐 소송에서는 이겼습니다만 아르헨티나는 거부해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금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폴싱어는 수조 원대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싱어가 있으면 엘리엇 펀드죠. 그 옆에 폴싱어와 함께 사들인 세력이 있죠. 주로 이제 시오니스트가 많습니다. 이들 역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액을 아르헨티나에 IMF를 통해서 대출해주고, 이 중에 일부가, 물론 470억 불 전부가 이렇게 국채 환산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동시에 2019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트코의 50% 지분은 베네수엘라가 들고 있습니다. 이걸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헐값에 펄싱어, 엘리엇 펀드 펄싱어에 넘깁니다. 그리고 펄싱어는 주이시고, 자, 미국의 이제 주이시 단체를 이끌고 거대한 시오니스트 조직에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혜를 누리는 거죠. 자, 아르헨티나가 거대한 어떤 이 시오니스트 관련된 어떤 뭐 복마전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들어서서 추가로 200억 달러를 대출을 해줍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려워지니까 또 대출을 해주는 거죠. 결국 미국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못 갚으면, 자, 이런 식으로 470억 불, 200억 불, 670억 불을 아르헨티나에 퍼주죠. 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자 이 5일 전입니다. 갑자기 육류 유통업체 타이슨입니다. 이 소고기, 미국에 이제 기계화된 뭐 거대한 기업형 목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를 도축하고 이걸 가공을 하는 거죠. 갑자기 공장을 폐쇄합니다. 3,200명을 해고를 하죠. 자, 그리고 미국의 소 사육 두를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아르헨티나 소고기를 미국이 사들이겠다. 미국은 소고기가 남아돌아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원래 이제 중국이 사갔는데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중국이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아르헨티나 소고기를 사겠다. 자, 그렇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타이슨 공장이 며칠 전입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3천 몇백 명을 그냥 해고를 했습니다. 공장이 한 2군데 있는데 다른 업체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아르헨티나 소고기를 사는가? 야, 아르헨티나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냐? 그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럼 미국 국민들, 미국 농부들은 그럼 고통받고 있는 미국 농부들은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반문하죠. 자, 아르헨티나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식의 아르헨티나 병명을 합니다. 자, 이 구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스라엘이나 어떤 시오니스트가 제2의 이스라엘을 건국하려고 하는 특히 이 파타고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주이시 자금을 지원받고 아르헨티나를 2018년이죠. 그때부터 계속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뭐 주이시 펄싱어에게 이 베네수엘라 자산을 빼앗아서 헐값에 넘기고, 그리고 지금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훔쳐가고 있는데 시트코가 가지고 있는 정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쉐브론과 엮여 있는데 2군데만이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이렇게 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트코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펄싱어죠. 이 펄싱어가 그 석유를 꿀꺽하고 대금을 주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판매 대금이 지금 추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이 대금이 고스란히 카타르로 가 있는 거죠. 이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엮여 있는 거죠.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트럼프 대통령.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정책을 펴는, 물론 아르헨티나의 남쪽의 파타고니아 지역에 제2의 이스라엘이 건설된다. 물론 아직까지는 음모론입니다만. 자, 미국 국민들 이런 이야기 이제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왜 이 타이슨 공장 여기 뭐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오늘 공장 문 닫는다, 집에 가, 이렇게 3,200명을 한 방에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도 이렇게 공장 축소가 좀 있었습니다만 3,200명 대규모 공장이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소고기를 사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참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자, 이 아르헨티나 소고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수입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은 소고기 수출 국가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생산하는 것을 축소시키고 근로자들을 해고를 하고 아르헨티나 소고기를 사는 거죠. 이 인간이 펄싱어입니다. 악마적인 인물이죠. 대한민국에서도 펄싱어 유명합니다. 2016년인가요? 15년인가요?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때 삼성물산 주식을 사고 삼성물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손해보는 결정을 이제 이재용이 내렸다. 그렇게 해서 소송전을 하고 그렇게 했죠. 바로 그 인물입니다. 펄싱어. 자, 펄싱어 이 엄청난 돈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불체자 관련돼서 이 얼음 요원들이
뭐 이제 불체자들을 잡아서 쫓아내고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미국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USS 링컨호 지금 항모에서 9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의 부친이 이제 일리걸 이미그런트 불법 체류자죠. 그런데 이 홈랜드 시큐리티가 그 사람을 체포해서 이렇게 이제 추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링컨호에 현재 있는 이 승조원 선원에게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토를 답니다.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은 미군의 조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다. 불법 체류자는 추방을 하겠다. 이런 특별히 토를 답니다. 이런 토를 사실은 달 필요가 없죠. 당신 아버지는 이제 추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런 이유로. 그런데 미국 군인의 가족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트럼프나 이제 벤스 대통령 옆에 이제 행정부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공개적으로 떠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미군과 관련돼서 소수 인종들 이들을 보면은 이제 부모를 위해서 이제 부모가 뭐 라티노, 뭐 히스패닉 이렇게 남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러면은 자기가 군대를 가고 이 군인 가족들은 좀 보호를 해주는 게 부시 때부터 있었습니다. 좀 그걸 노렸는데 결국 쫓겨가니까 이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자, 이런 일이 뭐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얼음 요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체포를 했는데 이 목을 다쳤다고 합니다. 뭐 목이 부러졌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목을 다쳤는데 그리고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데 1시간 반 동안 중간중간에 이제 병원들이 있습니다. 클리닉이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끌고 다닌 거죠. 이건 사실상 그냥 뭐 죽기를 바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이 부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를 태우고 몇 개의 병원을 이제 지나친 겁니다. 1시간 30분 동안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사건들 지금 뭐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액세스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저드 쿠셔너, 뭐 쿠셔너 이 인간이 민주당과 접촉을 한다. 뭐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상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인간이 이제 사위 쿠셔너라는데 이 쿠셔너가 민주당 인사와 만나가지고 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더라도 민주당과 트럼프 정권 사이에 어떤 식으로 공조를 할 것인가, 협력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서 올렸습니다. 뭐 뉴욕타임즈 기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드 쿠셔너, 이 공식적으로 직함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나왔으면 국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정치인 아니죠. 관료가 아닙니다.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민주당 정치인을 만나서 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패하면은 니들 어떻게 할래? 이런 것을 조율하고 다녔다. 결국 이 저드 쿠셔너 뒤에 있는 그룹이 미국을 사실상 통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 관련돼서 뭐 미국의 워싱턴 DC가 얼마나 이제 타락했는가 매수되었는가 이런 것을 고발하는 사람들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주이시들도 상당수는 여기에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젊은 이제 주이시들은 한 70%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도 거의 한 절반 정도 이 반 네타냐후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쪽 다리가 잘린 이제 이 사안지구 노인입니다. 그런데 뭐 한쪽 다리가 잘린 노인도 이렇게 두들겨 패고 또 보면은 당나귀를 트럭에 메고 가고 글자 그대로 뭐 소, 말도 이제 가축도 다 때려잡아라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죠. 이 정착민들이.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나치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유럽 이야기인데 지금 독일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89년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독 주민들이 기어나와서 뭐 하일 히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치 구호를 외치면서 여기 외국인들 특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이제 사회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뭐 하얀병을 집어던지고 결국 뭐 몇 명 죽었다고 합니다. 이 독일의 나치 이데올로기 그대로 잠재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잠재해 있고 이게 러우전으로 또 이제 준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을 보고 뭐 독일이 반성을 했다 이런 웃기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유로피안들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내재해 있는 어떤 악마성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이나 프랑스
뭐 독일이 아프리카에서 저지른 끔찍스러운 학살들, 식민지 시기,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것들이 사람인가, 뭐, 영국이 이제 인도에서 저지른 거, 이런 거 보면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그게 이들의 본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로렌스 월커슨 대령, 뭐, 이 양반은 이제 뭐, 이렇게 나토에도 있었고 또 CIA가 연계된 일도 좀 하고 국무부에도 일을 하고 다방면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와서 이 양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그래서 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 자기가 이렇게 가담했던 조직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이런 것을 좀 실토를 하고 계십니다. 폭로를 하는 거죠. 여기서 미국이 유럽에 무슨 짓을 했는가? 자, 우리는 유럽의 이제 언론인들을 매수를 하고 노동조합 지도자들, 좌파 지식인들, 활동가들 일단 다 매수합니다. 녹색당 매수하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매수하고, 그리고 2명의 사무총장, 스톨텐베르크 그리고 마크 리테도 매수를 했다. CIA, MI6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다. 그리고 돈도 엄청 썼다. 어떤 학자 말 맞다나 우리가 개들에게 짖는 법을 가르쳤다. 즉 지금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인들, 이들이 미국 꼭두각시 노릇을 하도록 미국이 공을 들이고 그동안 키워왔다는 거죠. 이것을 이 월커슨 대령이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러시아, 소련과 독일 사이에 이것은 스탈린그라드를 폭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스탈린그라드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격을 했는지 미터 단위로 폭격을 한 겁니다. 여기서 몇백만이 죽어나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련, 러시아는 독일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만약에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선을 넘게 된다. 그 경우 러시아는 독일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원한, 그것이 그대로 이제 그들의 DNA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 이번에 처음 봅니다. 이 히틀러가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격했는가. 처음에 폭격 첫날입니다. 하룻밤에 4만 명을 폭사시키고, 그러고 이제 계속 퍼본 겁니다. 자, 미터 단위로 폭격을 했기 때문에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이제 불입니다. 화염이죠. 이런 식으로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자, 그 잔해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끝없이 파괴했죠. 이게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이것을 소련은 잊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독일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멍 파인 잔해입니다. 폭탄이 떨어진 분화구들이죠. 크레이트입니다. 전직 내부자 월커슨 대령 폭로. 지금의 유럽을 미국이 만들었다. 자, 뭐 정치인들이고 뭐고 군인이고 다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CIA, USAID를 이용해서 이들을 매수하고, 스톨텐베르크 그리고 마크 리테 나토 사무총장 이들도 매수하고, 자, 이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뺨과 턱을 맞대고 압박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유럽의 개들을 키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이 개들은 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이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전도 결국은 이제 이것도 뭐 미국이 다 뒤에서 조종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폭로하고 있죠. 그리고 메르츠 미친놈입니다. 이 메르츠는 러시아에 대해서 끝장을 봐야 된다. 뭐 러시아를 이번에 이제 완전히 손을 봐서 무릎을 꿇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각 있는 이제 독일 정치인들은 메르츠 이놈은 미친놈 같다. 핵 강대국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이 이 소련에 저지른 이것도 모르는 거죠. 알죠, 당연히. 할아버지가 이제 나치인데. 메르츠는 나치의 손자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메르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언론인입니다. 독일 언론인도 이 메르츠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츠는 독일을 이제 메르츠 자체가 블랙락 출신입니다. 금융인으로서 지금 이제 수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독일을 블랙락에 팔아넘겼다. 이 뜻은 거대한 이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 금권 세력에 독일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시대로 17만 7천 개 독일의 일자리가 사라졌죠. 이것은 중국으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미국으로 전체 생산 라인이 다 뜯어져 옮겨지고, 자, 이렇게 옮기는데 4년이 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독일이 제조 공동화가 되고 있다. 이것을 지휘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 메르츠, 그리고 메르츠는 블랙락 출신입니다. 이 독일을 사랑하지 않는, 독일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이렇게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유럽의 현실이라는 거죠. 프랑스, 네덜란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이제 무시무시한 어떤 글로벌리스트, 이제 크로스 애틀란틱 이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 이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은행들 지분을 팔아치우고 이것은 이제 블랙락의 거대 금권 세력으로 가고, 그리고 금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장을 자유롭게 이제 독일에서 뜯어서 중국으로 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런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르츠는 노르스트림은 다시는 가동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금속 부문에서 24,000개, 매일 그리고 기계 28,000, 한 해 17만 7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놈이 메르츠다. 결국 지금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미국이나 이 주이시 금권 세력에 이렇게 놀아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 이 뒤에 이제 폴 싱어, 그리고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 미국 국민들, 불쌍한 미국 국민들 3,200명을 하루아침에 잘라내고 며칠 뒤에 아르헨티나 소고기 수입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잃고 지금 비참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간선거 결과는 뻔합니다. 저는 이 미국의 어떤 이제 공화당에 좀 머리가 돌아가는 세력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은 어느 선에서 이 대타를 이제 소방수를 내세우지 않을까. 벤스도 저도 벤스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불은 끄는 거죠. 아무튼 좀 참담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